자, 요번에 있었던 인천외고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에서는 fx가 주어져 있는데 도함수 주어졌고 적분 상수 결정하라고 f0 줬으니까 양변 적분하시면 f의 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더하기 적분 상수인데 f0이 4니까 상수항이 4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f에다가 3을 대입하시게 되면 9 마이너스 3 플러스 4가 되면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지금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니까 우함수, 기함수 적분을 쓰란 얘기고 가운데 마이너스 2x가 기함수니까 요거 이제 지워주고 2배 시키면 되겠죠. 2배에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6x의 제곱 플러스 1의 d의 x가 될 거고 적분해보시면 2배에 6x제곱 적분시키면 2x의 3승이죠. 그리고 더하기에 x 이렇게 됩니다. 0부터 2까지. 그죠? 그럼 8이 16. 그죠? 이거 대입한 8이 16에다가 2를 더하니까 18이 될 거고 곱하기 2를 해주시면 36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고배 미분법을 이용하는 문제. 미분하시면 f'의 x는 2배의 x제곱 마이너스 2x의 플러스 5 그리고 이번엔 앞에 거를 그대로 두시고 뒤에 거 미분하면 2x의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굳이 이제 전개하시지 말고 그냥 바로 2를 대입하시면 f'의 2는 2 곱하기 4에다가 4를 빼니까 지워지고 5만 남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2를 대입하면 7에다가 2를 대입하면 2가 되죠. 그러니까 10 더하기 14가 되니까 정답은 24가 됩니다. 4번이겠죠?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있는 3차함수 fx가 3에서 극소 가지고 1에서 극대를 가진대요. 뭐 일단 도함수를 이용해서 푸셔도 되지만 이제 또 수업을 했던 친구들은 이런 얘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자, f의 x가 x의 3승으로 시작하는 3차 함수. 그러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3인 상태. 근데 극대가 1인 상태. 극대가 나타나는 지점과 극소가 나타나는 얘네 둘 사이의 간격 차이가 2가 되면 반드시 극대와 극소의 차이는 4가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얘가 3에서 극소값을 가진다 그랬고 1에서 극대값을 가진다 했는데 그 극대값이 1입니다. 최고차 계수 1이고 3부터 1까지 간격이 2가 되니까 반드시 극대극소 차이는 4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극소값은 2에서 4가 빠지고 마이너스 2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아주 기본적인 문제인데 일단 0부터 1까지 ft, dt는 어쨌거나 상수기 때문에 k로 치환하시면 얘는 2x의 3승 마이너스 9x의 마이너스 k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fx를 알고 있기 때문에 거꾸로 k를 계산해 주게 되면 k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t dt인데 ft가 2t의 세제곱 마이너스 9t 마이너스 k dt 이렇게 되겠죠. 그럼 또 이제 0부터 1까지는 부정적분의 개수의 합이기 때문에 적분하시면 2분의 1t의 4승 마이너스 2분의 9t의 제곱 마이너스 kt니까 마이너스 k의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럼 넘어가면 2k가 마이너스 4가 되니까 k 값이 마이너스 2가 되겠고 그러면 f의 x는 2x의 3승 마이너스 9의 x에 더하기 2가 됩니다. 괜찮죠?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보시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 지워지면서 정답은 4번의 9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출발한 이후에 점피의 운동 방향이 바뀐다. 그럼 속도가 부호가 바뀐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양변 미분해서 속도 구해 보시면 속도는 t의 제곱 마이너스 2t의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럼 얘가 이제 0이 되는 지점을 조사해 보시면 t의 값은 3 또는 마이너스 1이 될 건데 시간은 양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은 될 수 없고 방향이 바뀌는 시각이 이제 t가 3일 때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마지막에 구해야 되는 건 그때의 점피의 위치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다가 t 대신에 3을 대입하시게 되면 27 들어가니까 9, 뒤에 9 사라지고 마이너스 9가 정답이 되겠죠.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공부를 좀 해보셨다면 요 식의 좌변이 x 곱하기 fx의 도함수라는 게 이제 보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적분하면 우리가 x 곱하기 fx를 알 수가 있게 될 거고, 양변을 적분해 보시게 되면 x의 4승에다가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의 적분 상수까지 들어가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c를 결정해야 되는데, 요 식을 잘 보세요. 요 식.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정보가 f'의 1이기 때문에 요 식의 양변에다가 x 대신에 1을 대입해 보시게 된다면 좌변은 f의 1에다가, 그죠? 더하기 f'의 1 되겠고, 우변은 4 더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7이 됩니다. 근데 얘가 4라고 그랬기 때문에 f1의 값이 3이란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x 대신에 1을 대입하시면 f의 1. 그거 방금 3이라고 구했는데 1을 대입해 보니까 c 플러스 3이 되겠고, 적분 상수가 없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다시 양변을 x로 나누시게 되면 f의 x는 x의 세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되겠고, 2를 대입하시면 1번에 11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지금 3차 함수의 절대값을 적분하고 있는 건데, 절대값을 적분하겠다는 이야기는 결국 넓이를 구하라는 소리죠. 자, 그래서 일단 절대값 안쪽에 있는 놈을 먼저 그려보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의 3x 제곱에서 x제곱의 x 마이너스 3은 0이 되니까 0에서 접하고 3을 뚫고 가는 3차 함수를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여기가 x축이 될 것이고, 여기가 0, 여기가 3이 됩니다. 자, 우리는 4까지를 적분해야 돼요. 4까지. 자, 근데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절대값 적분은 넓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의 넓이를 하나 구해 주셔야 되겠고, 0부터 4까지니까 여기의 넓이도 계산해서 더해 주시면 돼요. 자, 일단 파란 색깔 넓이를 먼저 구해 보시게 된다면, 얘는 3차 함수하고 접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니까 공식 쓰면 되죠. 그럼 12분의 간격이 3이니까 4제곱하면 81, 3으로 약분하면 4분의 27이 일단 요 아래쪽 넓이가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위쪽의 넓이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인데, 요거를 조금 끌어올게요. 자, 그러면 저 아이의 생김새가 약간 이제 요런 상태예요. 요렇게 여기가 3이 되고 여기가 4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구할 거냐면, 물론 이제 3부터 4까지 양수니까 그냥 적분하셔도 됩니다. 근데 넓이 공식을 또 이제 다른 걸 좀 이용해 볼까 합니다. 적분은 웬만하면 귀찮아서 안 하기 때문에. 자, 일단 이 점의 좌표를 생각해 보면 얘가 4,64에서 48을 빼니까 16 되죠. 16. 자, 그럼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 여기 직각삼각형에서 여기 나오는 만큼의 넓이를 빼서 구할 겁니다. 빼서. 자, 그럼 일단 연두색깔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의 밑변 길이 1에다가 높이가 16이니까 8 되겠죠. 그럼 이제 이쪽의 넓이만 따로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얘는 3차 함수하고 직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기 때문에 보정치 곱하는 공식으로 구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넓이만 따로 먼저 구해보면 6분의, 일단 얘를 2차 함수 넓이로 간주하고 구하는 거니까 1에다가 간격이 1이니까 그냥 1이죠. 곱하기 1의 3승. 자, 여기에다가 이제 보정치를 곱해 주셔야 되는데, 보정치는 우리가 얘를 2차 함수가 아닌데 2차 함수로 보고 곱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차 함수로 보고 있으니 일단 대칭축 2분의 7. 요거의 중점. 거기에서 이제 뭘 구하시면 되냐? 요 직선이 3차 함수랑 만나는 어느 다른 한 교점의 x좌표까지의 거리를 구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3과 4가 요 직선이 지나가고 있는데, 왜 이제 3차 함수는 직선하고 연립해봤자 세근의 합이 바뀌지가 않잖아요. 그죠? 요거 두 개가 안 바뀌는 거니까. 그럼 요 상태에서 세근의 합이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세근의 합이. 자, 그러면 나머지 하나의 교점의 x좌표를 알파라고 한다라고 치면, 알파랑 3이랑 4를 더했을 때 그 값이 3으로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넘기면 알파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즉, 이 이참수의 대칭축으로부터 남아있는 교점의 x좌표까지의 거리를 보정치로 곱하시면 넓이가 나오게 되겠고요. 그래서 그거 구해주시면 6분의 1에다가 2분의 15를 곱하게 되겠고, 그럼 4분의 5가 되죠. 4분의 5.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구하고자 했었던 이 빨간 색깔의 넓이는 아까 구했던 직각삼각형의 넓이에서 방금 구한 4분의 5를 빼시면 되겠고요. 계산하면 4분의 32에서 4분의 5를 빼니까 4분의 27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얘랑 넓이가 같죠? 넓이가 같으니까 두 개 더해주시면 2분의 27이 정답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푸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요게 지금은 좀 복잡해 보인다 하더라도 손에 익으면 되게 빠르거든요. 그래서 3부터 4까지 그냥 적분해서 풀어도 잘 푼 거고, 요거 이용해서 풀어도 잘 푼 건데, 또 이제 요런 것도 있어요. 지금 이거를 가지고 얘를 도함수로 하는 원래 함수를 좀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0에서 지금 접하고 있기 때문에 요 친구의 원래 함수는 0에서 기울기가 0이 한번 됐다가 올라가는 요런 4차 함수겠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인 상태. 그죠? 자, 뭐 얘기하고 싶은지 잘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x축과 평행한 선을 이렇게 그려주시게 되면, 그죠?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3이기 때문에 요 거리가 1이 된다라는 거는 비율 관계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럼 여기가 4가 됩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 함수의 도함수가 이 함수인 건데 0부터 3까지 함수값의 감소량은 3부터 4까지 함수값의 증가량과 동일합니다. 그죠? 동일해요. 동일한데 이 원래 함수에서의 함수값의 변화량은 도함수의 입장에선 넓이인 거잖아요. 그죠? 그럼 다시 0부터 3까지 변할량이 3부터 4까지 변할량과 같다. 그러니까 얘네 둘은 애초에 넓이가 같을 수밖에 없었단 얘기예요. 이거 간격이 3대 1이기 때문에. 근데 아까 여기서 4분의 27이 나온 게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단 얘기입니다. 여기가 3, 여기가 1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3대 1 비율관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보였으면 그냥 바로 암산도 할 수 있었던 문제가 되겠죠. 한번더 잘 정리해 보시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슬슬 이제 좀 생각하는 문제 나오는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면서 도함수가 연속인 함수 fx가 사실 이제 고등학교 단원에서는 저 두 개가 뭐 거의 동치처럼 쓰이는데 어쨌든 미분 가능하답니다. 자, 1보다 클 때는 이러한 2차 함수 하나 주셨어요. 그죠? 2차 함수. 근데 뭐 미분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일단 도함수 구해놓는 게 좋겠죠. x가 1보다 클 때 f'의 x는 2ax에 더하기 1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1 이하의 서로 다른 두 실수에 대해서 요거를 만족을 한답니다. 그죠? 그러면 f가 미분이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1 이하일 때도 당연히 미분이 가능하겠죠. 그죠? 그럼 1 이하일 때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얘랑 같은 값을 갖는 f'의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할 건데 요 c는 어디 있냐면 열린 구간 x1, x2 사이에 있다. 이렇게 평균값 정리를 적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럼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1 이하의 임의의 모든 x1과 x2에 대해서 요거,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1 이하의 임의의 c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라는 거니까 요거 이제 종합해서 정리하면 f'의 x가 5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예요. x가 1 이하일 때. 이렇게 정보를 정리하셨으면 됐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생각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 건 f3이 60보다 작을 때 f5의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f의 3이라는 게 일단 대입을 해보면 이거 입력값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다가 대입을 시켜줘야 되겠죠. 자, 그럼 9의 2에 플러스 b에 플러스 3 이렇게 됩니다. 그죠? 얘가 60보다는 작답니다. 그죠? 그래서 9a에 플러스 b가 57보다 작다라는 결론을 하나 얻게 돼요. 그리고 나서 f5의 최대값을 구해달라 했는데 얘도 지금 입력값이 1보다 크니까 여기다가 대입해 보시게 되면 25의 a에 더하기 b에 더하기 5가 됩니다.
이제 요 놈의 최대값을 알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문제 보니까 A하고 B가 자연수라는 조건가에 박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두 개의 값이 전부 최대가 되려면 생각해 보세요. 얘가 최대가 된다라는 이야기는 바꿔 얘기하면 A, B가 자연수기 때문에 A랑 B가 각각 최대가 되면 돼요. A랑 B가. 근데 A랑 B가 최대가 되면 얘도 최대가 되죠. 그지? 그리고 F'의 X가 지금 이쪽에서는 1차 함수기 때문에 A가 커지면 F'의 1도 최대가 됩니다. 그죠? 그럼 다시 F'의 1 플러스를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 얘가 지금 2A에 더하기 1이에요. 1의 오른쪽에서의 미분계수, 우미분계수 얘기하는 거야. 자, 근데 얘가 어차피 지금 미분 가능한 함수 fx라 그랬기 때문에 요거 F'의 1로 간주해도 되죠. 도함수가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좌극한으로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걸 만족한다라고 이야기해놨기 때문에 1의 좌극한에서 2a 플러스 1이라는 1의 좌극한의 미분계수가 5보다 작거나 같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a가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겠죠. 근데 a가 자연수야. 우리는 a를 최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a의 최대값이 2라고 그냥 고정시켜버리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b의 최대 어디서 구하냐? 이거 여기다 대입하세요. 그러면 18의 플러스 b가 57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거 18을 넘겨주시면 b는 얼마나 되죠? 39보다 작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역시나 우리는 b도 최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요 단계에서 b의 값을 38로 픽스시키면 되겠죠. 끝. 대입하시면 얘는 최대값 구하는 거죠. a가 최대의 값이 2였으니까 50에다가 b의 최대값이 38이었고 여기에다가 5를 더해주시면 88 더하기 5가 되니까 93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자, 10번입니다. 얘도 정적분으로 정의되어 있는 함수인데 역시나 요거 이제 정적분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함수니까 양변을 미분하면 일단 미분하기 전에 양변에 0 대입했을 때 g의 0은 0이고요. 그 다음에 g'의 x라는 애는 생략해도 되죠? 0부터 x까지 ft dt 이렇게 됩니다. 0부터 x까지 ft dt. 그러니까 fx의 부정적분 중에 하나가 g'x인데 이 g'x라는 애는 0을 대입했을 때 0 나오는 그런 부정적분이에요. 그런 부정적분. 자, 그럼 fx의 그래프를 좀 그려보시면 fx가 x축이랑 4하고 문제에서 a가 4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a는 오른쪽에 있는 x절편이 됩니다. 요게 이제 f예요. 그럼 이제 얘를 적분해서 우리가 f의 부정적분 중에 하나인 g'을 뽑아볼 건데 지금 보면 얘는 어떻게 되죠? 4에서 극대값을 가질 거니까 이렇게 올라왔다가 여기서 슥 감소 한번 해주고 다시 증가하는 요게 이제 g'이 된다고. 요게 g'. 되시죠? 자, 그러면 0이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얘가 지금 4고 얘가 a인데 지금 얘가 g'이 원점을 지나가는 함수이기 때문에 그죠? 그럼 생각 한번 해보세요. a의 최대값을 가지게 할 건데 이 gx라는 함수가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가지겠대요.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가지겠대요. 그러면 이 g의 도함수였던 이 친구가 부호 변화가 단 한 번만 발생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부호 변화가 단 한 번. 그러면 언제가 가능할 거냐? 여기 A라는 지점에서 X축에 접하는 순간이 있게 될 건데 요거보다 조금 더 내려간다라고 치더라도 문제 안 생기죠? G'의 부호 변화가 한 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요런 거를 조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요런 거. 자, 그러면 일단 요 경우에는 되게 이제 심플하게 A의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A 값인데 아까 G'의 0이 0이라는 걸 파악해 놨기 때문에 이 G'의 X축과 만나는 요쪽 지점이 0이 돼야 됩니다. 그죠? 0이 돼야 돼요.
그러면 0을 지나가는데 사이에서 극대값을 가졌으니까 비율관계 쓰시면 1대 2가 되면서 4였던 걸 두 번 더 가는 거니까 여기가 12가 되겠죠. 12.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것만 조사하시고 정답 2번 체크하셨으면 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왜 A의 최대값이냐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연두 색깔 생각해 봅시다. 연두 색깔. 연두 색깔이면 여기가 지금 0인 거죠. 여기가 지금 0.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비율 관계를 쓰기 위해서는 극대와 극소에 접하는 순간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여기에다가 이번에 평행한 라인 그릴 건데 좀 헷갈릴 것 같으니까 다시 그려줄게요. G'이라는 애가 이렇게 있어요. G'이라는 애가 아까랑 같은 색깔로 X축을 극소보다 밑에 이렇게 갖다 놓게 되면 여기가 0입니다. 그죠?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4였고 여기가 A였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보다 조금 더 들어 올려서 비율 관계를 먹이고자 한다면 여기에 접하게끔 이렇게 만들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그러면 비율 관계를 쓰려면 요 길이를 만약에 L이라고 했을 때 요 길이가 2L이 되게끔 A가 세팅이 될 겁니다. 근데 요 빨간 색깔의 경우에는 얘네 사이의 거리가 4였어요. 그러니까 아까 L의 값이 4였던 거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요게 밑으로 내려오면서 요 길이가 4가 되니까 요 L의 값이 4보다 작게 되겠죠. 얘가 4보다 작으니까 이 L은 8보다 작게 될 거고, 그럼 요 경우에는 A가 12보다 작게 된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A의 최대값을 물어본 게 된 거고, 그 최대값이 10이다. 어쨌거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또 이 친구도 재밌는 문제인데, 최고 창의 수가 1인 4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4차례. 근데 직선하고 연립해놨어요. 그럼 어쨌거나 얘도 최고 창의 수가 1인 4차 함수겠지. 근데 얘가 x축이랑 1과 a에서 접한답니다. 근데 x축과 접하는 점이 두 개라는 소리는 무조건 대칭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내려왔다가 쓱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애가 지금 f의 x에 마이너스 2x에 더하기 2라는 애가 돼요. 요거 이제 자꾸 쓰기 귀찮으니까 gx로 바꿔 놓읍시다. gx. 그럼 얘가 x축이랑 이렇게 접하는데 그 접점의 x좌표가 하나는 1이고 하나는 a야. 근데 a가 1보다 크다 했으니까 오른쪽에 a가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죠. 괜찮지?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 단계에서 gx의 식을 바로 쓸 수가 있어요. 얘 최고차 수가 1인 4차식인데 1접 a접이니까 x-1의 제곱에 x-a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근데 이제 밑에 말을 봤더니 fx-2x는 14라는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식을 갖는데요. 근데 우리 지금 보고 있었던 게 fx-2x의 플러스 2거든요. 근데 얘는 2가 없지. 더하세요. 이렇게 더해. 그러면 좌변이 gx로 변할 거고 우변이 16이 됩니다. 즉 우리가 그려놨던 이 그래프랑 y는 16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겠다는 이야기니까 여기가 16이네. 그죠? 여기가 16이란 얘기. 여기 16. 그래야 교점이 한 개 극대에서 접하고 여기서 만나고 세 개네. 그죠? 그러면 극대에서 접한다는 이야기니까 이 극대의 x좌표를 알면 되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게 지금 대칭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는 a와 1의 정중앙 지점이 되겠죠. 정중앙 지점. 그럼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제 이 x가 2분의 a 플러스 1일 때 함수값이 16 나온다는 얘기니까 대입하면 되죠. 그럼 16은 대입. 그럼 2분의 a 플러스 1에서 1을 빼니까 2분의 a 마이너스 1 됩니다. 요거의 전체 제곱에다가 이번엔 a를 빼니까 1 마이너스 a 나누기 2에 제곱되죠. 그럼 여기서 4가 나오고 여기서 4가 나오니까 분모가 16에다가 뭐 제곱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a 빼기 1이나 1 빼기 a나 제곱은 똑같아요. a 마이너스 1. 근데 여기 제곱 여기 제곱이니까 4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넘기시면 16의 제곱 얘가 이제 a 마이너스 1의 4승. 근데
16의 제곱이면 2의 4승의 제곱이니까 2의 8승. 차수 맞춰주려면 4의 4승으로 쓰시면 되겠죠. a가 1보다 크다 했으니까 얘는 양수로 가져오시면 되겠고 a-1이 4인 거니까 a의 값이 5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안 끝났어요. f의 a 플러스 1을 구해달라 했기 때문에 결국 f5를 구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요거 알고 있죠, 식을. 다시 적으면 fx에 마이너스 2x 더하기 2가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a가 5였으니까 x 마이너스 5의 제곱이야. f의 a 플러스 1이면 f의 6을 계산하라는 소리니까 x 대신에 6을 대입합시다. 그럼 f의 6 마이너스 2, 6, 12에다가 2를 더하니까 10이 되겠고 6을 대입했더니 25가 되죠. 뒤엔 1이니까. 그래서 결론 f의 a 플러스 1은 35였다.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객관식 마지막 문제 12번입니다.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하여 다항함수 gx 그러니까 이제 문제 읽어보면 gx를 되게 이제 이상하게 정의를 해놨는데 뭔가 막 되게 복잡한 함수 같은데 이렇게 정의하고 보니까 다항함수래요. 그럼 다항함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연속이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아주 나이스한 조건을 갖고 있는 함수인 거죠. 그죠? 그럼 생각해 봅시다. 얘가 연속이란 얘기는 0에서 연속이란 얘기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의 g의 x는 g에 0을 대입한 값이랑 같아요. 근데 0에서의 함수값을 g에 0이라고 써놨기 때문에 여기선 건질 게 없는데 지금 x가 0으로 간다는 얘기는 x가 0이 아닌 거죠. 그럼 x가 0으로 갈 때 gx 대신에 x제곱분의 fx 곱하기 f 프라임의 x 이렇게 써줘도 되겠네요. 그죠? 그럼 이렇게 써보니까 지금 이게 부정형의 극한인데 x가 0으로 가요. 얘는 어차피 다항함수라며, 그지? 그럼 분모에 x의 제곱이 있다는 얘기는 분자도 x의 제곱이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수렴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결론 f의 x 곱하기 f의 프라임의 x라는 이 다항식은 뭐 얘가 3차 얘가 2차니까 이제 5차일 건데 어쨌거나 x의 제곱 얘의 값이 정확하게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x제곱에 인수를 들고 있다. 인수를 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딱 얘처럼 두 개를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니면 3개, 4개, 5개 뭐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그건 몰라요. 어쨌거나 요걸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조건을 알게 됐어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x제곱이 최소한 보장된 건데 얘가 2개를 가져가고 없을지 아니면 1개 가져가고 1개 가져갈지 중에 하나겠죠. 얘가 x제곱이 있는데 얘가 없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2개 1개거나 1개 1개거나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두 가지 케이스를 다 계산을 해보니까 결론은 똑같이 나옵니다. 함수가. 그러니까 사실은 2개 0개로 잡고 계산하는 게 가장 편해요. 이거 1개 1개로 놓고 계산해도 뭐 중간에 미지수를 세팅하는 과정은 달라지겠지만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되는 gx는 똑같이 나온다. 그래서 뭐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해설 때 2개 0개만 계산을 해볼 겁니다. 1개 1개도 똑같이 나온다 그래서. 자, 그러면 다시 fx는 최고차 계수가 1인 3차 함수야. 3차 함수인데 x제곱을 가져간다 그랬으니까 x제곱 주시고 나머지 인수 누군지 몰라. 이렇게 두세요. 그럼 전개하면 x세제곱 마이너스 px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거 미분하시면 f 프라임의 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2p의 x가 되겠고 요거 다시 x로 묶어주게 되면 3x의 마이너스 2p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사실 2개 0개 잡고 시작했는데 하나 가져가는 셈인 거야. 하나 가져가는 셈. 뭐 실제로는 3개까지 가져가는 거고요. 어쨌든 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요거 2개를 곱해가지고 x제곱을 쳐낸 게 gx랍니다. 그러니까 gx도 3차겠죠. 그러면 요거 2개 곱해서 x제곱 쳐낼 거니까 결국 요거 3개 들고 있는 게 gx가 됩니다. gx 계산하시면 x에 x-p에 3x 빼기 2p 이렇게 된다고요.
P가 결정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G의 1의 값이 6이라는 조건이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G에다가 1을 대입해 보시게 되면 요거 1이죠. 1, 3인데 P 개수들 마이너스인 거 다 마이너스 곱해 줍시다. 그러면 어차피 1이니까 P-1의 2P 빼기 3이 될 것이고 얘가 6이래요. 전개 2P제곱에 마이너스 3P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5P 그 다음에 플러스 3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3 그리고 0이겠죠. 자, 인수분해 한번 해보시면 둘 하나 3 하나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결론 P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3이거나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자, 근데 요거까지 쳐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둘 중 하나가 이제 정답일 거 아니에요. 요 두 개 중에 하나를 쳐내라고 요 조건이 있습니다. gx가 n이 서로 다른 세 시간에 같도록 뭐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를 먼저 볼게요. 자, 그럼 P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면 그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대입하니까 gx는 x에다가 x 더하기 2분의 1에다가 3x 마이너스 2p니까 더하기 1 이렇게 되나요? 마이너스 2p 그죠? 마이너스 2p 전개해보세요. 전개해보면 얘가 3x의 세제곱 요거 2분의 3에 더하기 1이니까 2분의 5 x제곱 더하기 2분의 1 x 됩니다. 그럼 이제 g'x는 9x제곱에 플러스 5x에 더하기 2분의 1 되죠. 자, 지금 왜 이러고 있냐 생각해보세요. 이 gx가 얘랑 만나는 서로 다른 세실근 그러니까 이제 함수 gx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x축과 평행한 직선 그려서 교점 3개가 나오도록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인데 만약에 이제 이 자연수라는 말이 없으면 그냥 gx가 극대극소가 다 있으면 n이 존재하겠지 할 건데 이게 이제 자연수라 했기 때문에 결국 얘가 극대를 얼마 가지고 극소가 얼마를 가지는 게 중요해져요. 근데 이제 조금 짜증나는 거는 뭐냐면 이거 그래프를 좀 그려본다고 쳐보세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x축이랑 만나는 거니까 대충 이제 이런 식으로 지나갑니다. 여기가 마이너스의 2분의 1, 여기가 마이너스의 3분의 1, 그 다음에 여기가 0인 거죠. g의 1이 6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한 1,6이라고 쳐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뭔가 여기가 6인데 여기가 더 낮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5는 안 될 것 같고 4는 안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내리다가 얘가 극대값이 1보다 클라나? 만약에 크게 되면 저거 만족하는 거잖아요. 1이어도 만족하잖아요. 1은 만족 안 하죠. 1은 만족 안 하고 얘가 극대값이 1보다 크면 어쨌거나 만족하는 자연수가 있는 거니까 그걸 검증을 실제로는 해야 되는데 좀 너무하셨죠? 그죠? 얘라도 좀 깔끔하게 주지. 요거 결국에는 이 인수분해도 안 되는 거 근해 공식을 써가지고 또 그 지저분한 숫자 대입할 수도 없는 거고 심지어 여기다 대입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뭐 그냥 대충 눈대장으로 보고 넘기라고 이렇게 한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그려보니 얘가 1은 무슨 0.5보다도 한참 작은 값이에요. 양수긴 양수인데. 그래서 존재하지 않더라. 그래서 얘가 걸러집니다. 요거 안 돼요, 요거 안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P가 3인 경우예요. 자, 그러면 gx라는 함수의 식을 P에다가 3을 대입해서 써보면 x에 x-3에 3x-2p 이렇게 되죠. 그럼 얘가 x축과 만나는 지점이 0, 2, 3이니까 이번엔 그래프가 0, 2, 3 이쪽이 조금 더 넓게 이렇게 그려지겠죠. 0하고 2하고 3하고 근데 생각해 보시게 되면 g의 1이 6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g의 1이 6이면 뭐 정중앙은 아니겠지만 뭐 아무튼 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6이란 얘기예요. 그럼 얘가 6이면 무조건 1이라는 애가 있어서 세 점에서 만날 거 아닙니까? 그죠? 요게 가능한 케이스였다. 가능한 케이스. 마지막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0부터 2까지의 gx이기 때문에 결국 요 도형의 넓이를 계산해 달라는 이야기가 될 것이고 얘는 또 보정치 공식을 쓰시면 되겠죠.
최고차 계수가 3이니까 6분의 3 곱하기 2부터 0까지 세제곱에다가 대칭축으로부터 남은 절편까지의 거리 계산하시면 되겠고, 그럼 2분의 1이랑 2가 지워지니까 정답은 8, 2번이 됩니다. 자, 이거 그냥 말로 하고 넘어갈게요. 단답형 1번. 얘랑 x축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 그냥 아예 x 절편까지 주셨습니다. 6분의 2에다가 2의 세제곱 3분의 8이 정답이 되겠죠. 자, 단답형 2번입니다. y는 3x제곱 마이너스 3x. 그러면 3x로 묶어보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1, 즉 3x의 x 마이너스 1에 x 더하기 1 이렇게 되죠. 그럼 얘 그래프를 잠깐 그려본다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 x축이랑 0이랑 1이랑 마이너스 1에서 만나요. 그죠? 자, 얘 기울기가 6인 지점을 찾아달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우리는 또 미분합니다. 그럼 y의 프라임은 9x의 제곱에 마이너스 3인데 얘가 6이 되는 순간이 그 접점의 x좌표가 되겠죠. 자, 그럼 9x제곱이 9가 되는 거니까 결국 x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가 되겠고, 바꿔 이야기하면 요 점에서의 접선, 이 기울기가 6이었다는 얘기겠네요. 그죠? 자, 근데 그들 중에 y절편이 양수인 걸 찾아야 되는데 여기가 y축이죠. 여기가 y축이니까 요 접선은 y절편이 음수겠고 요 절편은 y절편 양수겠네요. 요거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럼 기울기가 6인데 x절편이 마이너스 1인 거니까 y는 6에 x 플러스 1 써주시면 되고 6x에 더하기 6인 거죠. 그러니까 y절편이 6인 상태, x절편은 마이너스 1이니까 2분의 1에 6 해서 삼각형의 넓이는 3이 됩니다. 자, 단답형 3번입니다. 최고창의 개수가 2인 3차함수 fx가 조건 가해서 기함수라고 이야기했어요. 원점 대칭이래. 근데 3차함수는 어차피 연속이니까 f0은 0이겠죠. 자, 그러면 대충 그림을 그려보시면 얘가 x축이랑 만나는 지점이 아직은 어딘지 모르는데 여긴 0이에요. 그죠? 근데 마이너스 2에서 그 값을 가진대. 그러면 무조건 2에서도 가지겠죠. 원점 대칭이니까. 그죠? 자,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할 때 얘 얼마니? 이거 이제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최고창의 개수가 2라 그랬으니까 f의 x를 2x의 3승 어쩌구 라고 두시면 f'은 얼마 되죠? 6으로 시작하는 2차함수네, 그지? 6으로 시작하는 2차함수인데 이 2차함수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이 마이너스 2랑 2인 걸 찾았잖아요. 그죠? 그러니 x제곱 마이너스 4를 이렇게 달아주시면 됩니다. 자, 정리하시면 6x제곱에 마이너스 24가 되겠고, 다시 적분하면 fx는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24의 x. 원점 지나가니까 상수항은 없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fx가 결정이 된다.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극소값은 f의 2가 되니까 8이 16에다가 48을 빼주시게 되면 정답은 마이너스 32가 되겠네요. 그죠? 자, 단답형 4번입니다.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에 대해서 gx를 이렇게 정의해놨대요. 자,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러면 연속이다. 까지 참이죠. 그럼 일단 미분이 가능하기 전에 연속부터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좌극한 마이너스 f의 0이랑 우극한 f의 0이 같아야 돼. 그러면 f의 0은 0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f가 애초에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g도 그냥 아예 미분을 해버립시다. 그럼 g'의 x는 구간별로 미분하시면 마이너스 f의 프라임의 x와 f의 프라임의 x. 윗줄은 x가 0보다 작을 때, 아랫줄은 0보다 클 때 미분 가능하다 했으니까 뭐 등호 다셔도 상관없고요. 그러면 미분이 가능하다 했으니까 이 G'도 연속이어야 돼. 뭐 태클건 사먹겠지. 자, 그러면 좌극한 마이너스 F'의 제로하고 우극한 F'의 제로가 또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으로부터 F'의 제로도 0이에요. 그럼 최고창의 개수가 있는 3차함수 fx가 함수값도 0인데 미분계수도 0이야? x제곱을 인수로 가지겠다. 이런 얘기겠네요. 그죠? 자, 근데
x는 a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4를 가진답니다. x제곱을 인수로 가지겠다는 얘기는 지금 0에서 접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그래프를 대강 그려보시면 얘가 만약에 x제곱이 이쪽에서 이렇게 접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0일 때 극소값을 양수에서 가질 수 있죠. 근데 만약에 극소에서 여기서 0에서 접한다면 극소가 그냥 0이 돼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양수에서 극소값이 음수가 된다. 둘 다 만족을 못 시켜. 결론은 이 그래프는 위쪽에서 이 극대 지점에서 x축과 접해야 되고 그 접점의 x좌표가 0이었으며 a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4를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네요. 그죠? 비율관계 2대1을 쓰시면 여기가 2분의 3a가 됩니다. 그죠? 2분의 3a. 그럼 우리가 fx식을 이제 쓸 수 있어요. fx는 최고차 계수가 1, x제곱이 인수, 근데 2분의 3a도 지나간다. 근데 얘는 a, 마이너스 4를 지나가기 때문에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4는 a의 제곱에다가 a에서 2분의 3a 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a가 되네요. 그죠? 즉 마이너스 2분의 1a 세제곱. 그게 마이너스 4란 얘기네요. 그죠? 마이너스 2 곱하시면 a 3승이 8이 되니까 찾고자 했던 양수 a 값은 2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서술형 1번입니다. 갑자기 왜 여기로 왔냐?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게 이 단답형 이제 마지막 두 문제가 가장 변별력이 있었던 문제였어요. 객관식 12번이랑 같이 해서. 그래서 서답형을 먼저 쉬운 거니까 빠르게 처리하고 뒤쪽에서 좀 여유롭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거나 서답형, 서술형을 먼저 보면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너네가 시험장에서 문제 푸는 순서가 됐으면 좋겠어. 어차피 단답형 뒤에는 어려울 거 확실하고 서술형은 쉬운데 10점이니까 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괜히 이제 단답형 막 풀겠다고 쩔쩔 매다가 이거 쉬운 거 못 풀어서 10점까지 날리면 너무 이제 마음 아프잖아요. 그죠? 요거를 좀 먼저 풀어보도록 합시다. 어쨌거나 얘가 먼저 성립하고 싶대요. 그럼 이제 2x를 넘겨주시면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5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마이너스 3 얘가 마이너스 a보다 크다. 이게 이제 성립하고 싶답니다. 좌변에 있는 식을 f의 x라고 둬볼게요. 아직 어떤 3차 함수인지 잘 안 보이니까 미분해보면 f'의 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5x 맞죠? 그 다음 빼기 2입니다. 그럼 얘는 3으로 시작하고 x로 시작하고 그죠? 마이너스 5x가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1 주면 되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6x 더하기 1 이렇게 되네.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과 2에서 극값 가지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려보시면 이렇게 생기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 극소가 2에서 나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중점을 구해보시면 2에서 3분의 1 빼면 얼마죠? 3분의 5죠. 그 절반하면 6분의 5니까 대충 1의 근처에서 변곡점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거보단 조금 더 왼쪽에 이런 식으로 y축이 생길 겁니다. 왜 y축 크느냐? 이 부등식이 성립은 하는데 0보다 큰 곳에서 성립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y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얘가 마이너스 a보다는 크면 되는 건데 지금 마이너스 a보다 크려면 마이너스 a가 이런 식으로 3차 함수의 그래프보다 밑에 있으면 되죠. 결국 중요한 건 누구냐? 2에서의 함수값이 될 겁니다. 2에서의 함수값. 그래서 우리가 f에다가 2를 대입 한번 해보면 대입했을 때 8이죠. 8에서 3 빼면 5가 되고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0입니다. 그죠? 그러면 얘가 얼마 되지? 마이너스 9가 되네요. 그럼 이거보다 마이너스 a가 밑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9보다 작아. 그럼 a는 9 이상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그죠? 등호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최소값 9가 정답이 됩니다. 자, 이제 단답형 5번이에요. t가 0보다 큰 실수 t에 대해서 닫힌 구간 t부터 t 플러스 3까지 해서 이제 최대값을 gt라고 하자 했는데 잘 모르겠죠. 일단 2차 함수니까 표준형으로 먼저 바꿔보시면 fx는 x-2t의 전체의 제곱에다가 지금 4t 제곱이 더해진 거니까 마이너스 4t 제곱에
플러스 9t 쓰시면 되겠죠. 그럼 얘가 이제 2차 함수야. 2차 함수인데 대칭축의 위치가 2t입니다. 2t. 근데 우리는 t부터 t 플러스 3을 보고 싶어요. 그럼 만약에 지금 이 대칭축도 t의 값에 따라서 변하고 이 구간도 같이 변해요. t가 변하면. 근데 t부터 t 플러스 3이 이런 식으로 있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t부터 t 플러스 3이 이쪽 동네에 있으면 실제로 내가 관측하게 되는 그래프는 요 놈이죠. 요 놈. 그럼 최대값은 이거네요. 그죠? 그러면 t 플러스 3보다 2t가 더 큰 경우에는 최대값이 gt인데 그 gt는 실제 f에다 t를 대입한 게 되겠다. 뭐 이런 거네. 그지? 자, 뭐 상황만 좀 파악을 할게요. 그 다음에 t가 이런 곳에 있어. t 플러스 3이 이런 곳에 있어. 그럼 이제 또 내 눈에 직접 보이는 그래프가 요 파란 색깔이니까 최대값은 이번엔 t 플러스 3에서 나오겠죠. 그죠? 그럼 만약에 이 대칭축이 이 t를 품고 있으면 어떡하냐? 얘가 t고 얘가 t 플러스 3이고 그럼 이때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만약에 이 가운데에 있는 대칭축이 얘랑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요. 여기가 t가 되고 대칭축이 2t가 되고 여기가 t 플러스 3 되고 이런 식인 거죠. 그럼 이때의 최대값 gt는 어떻게 되죠? f의 t 플러스 3입니다. t 플러스 3. 근데 만약에 이 대칭축이 이쪽에 가까이 있다 쳐봐요. 그러면 이번에 왼쪽이 높아지는 현상이 생기겠네. 그지? 그럼 이 경우에는 g의 t가 ft가 되겠죠. 왼쪽이 더 높은 거니까. 지금 여기가 t예요. 왼쪽이 더 높은 거니까 gt가 ft가 돼. 그지? 그럼 생각해봐. 주황색도 얘도 gt는 ft예요. 그죠? 근데 파란색도 얘도 gt는 f의 t 플러스 3입니다. 이거 말고 지금 다른 최대값이 나오는 건 없어. 그러니까 최대값은 요거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그럼 결국 얘네가 변하는 경계는 어느 지점일 거냐 이걸 이제 보셔야 되는데 경계 지점은 당연히 이 t가 정중앙에 있는 상황을 생각하면 되죠. 즉 얘와 얘 t와 t 플러스 3의 정중앙인 t 플러스 2분의 3에 이 t가 정확하게 놓이는 순간을 기점으로 바뀔 거다. 그죠? 그럼 넘기세요. 얘를 넘겨야지. 얘를 넘기면 t의 값이 2분의 3일 때가 경계로 잡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뭐 이제 2분의 3보다 클 때가 얘인 거야? 작을 때가 얘인 거야? 뭐 이런 거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요거보다 작은 거 정수 하나 대입해 보세요. 정수. 뭐 예를 들어서 t가 1이야. t가 1이면 이거보다 작은 거죠. 씁시다. gt는 t가 2분의 3보다 작니 아니면 t가 2분의 3보다 크니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건데 2분의 3보다 작을 때 1 대입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1, 2, 4 되죠. 1, 2, 4가 돼. 누구랑 가까워 얘가? 얘랑 가깝네? 그럼 요거네요. 그러니까 요때 gt는 f의 t 플러스 3이 됩니다. 이 같은 거 대입해봐. 2, 4, 5죠. 2, 4, 5. 4, 5. 얘가 더 가까워? 요거네? 그러니까 GT는 FT가 되겠죠. FT, 그지? 그럼 이제 정말로 F에다가 T도 넣어보고, 여기에다가 T도 넣어보시고, T 플러스 3도 넣어보시고, 하면서 이제 계산을 좀 해주면, 그 계산된 식만 좀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 계산된 식이 어떻게 나오냐? 2분의 3보다 작을 때, 얘가 마이너스 3t의 제곱에 플러스 3t 플러스 9가 나오고요. 얘가 마이너스 3t의 제곱에 플러스 9t 이렇게 나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2분의 3을 기준으로 해서 2차 함수 두 개가 나오는데 얘는 대칭축의 위치가 지금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t제곱 빼기 3t니까 대칭축이 정확하게 2분의 3이에요. 근데 얘는 대칭축이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t제곱 빼기 t니까 대칭축이 2분의 1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일단 gt를 구하는 과정이었고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gx의 그래프랑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즉 GT의 그래프와 T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저 식을 토대로 우리가 GX를 그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대충 그려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얘가 2분의 3이 축이니까 대충 형태만 따서 잘 그리시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돼요. 이런 그래프. 2분의 3을 기준으로 해서 함수가 바뀝니다. 그죠? 자, 그래서 2분의 3보다 작을 때 아까 이야기했듯이 2분의 1이 축이었던 요 이차함수 나오고 그 다음에 2분의 3부터 3까지는 얘를 축으로 하는 요런 3차 함수. 얘가 지금 t축과 만나는 지점이 3이죠. 그죠? 그러면 다시 문제에서 얘기했던 건 x축, y축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y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요 모양을 구해달라 합니다. 2분의 3에서의 함수값을 구해보면 4분의 27 나와요. 뭐 이 정도 할 수 있지. 자, 그러면 이 넓이를 좀 구해볼 건데 일단 첫 번째 가장 만만해 보이는 거 먼저 할게요. 이 직사각형 넓이 구할 수 있죠. 직사각형 넓이. 이거는 얘네 둘을 곱하시면 되니까 8분의 80일 나옵니다. 그죠? 8분의 81. 자,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이차 함수는 무조건 넓이 공식을 적용할 수 있어요. 어떤 적분이든 간에.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지금 x좌표를 알고 있는 지점들이기 때문에 요거 이렇게 연결합니다. 연결하면 아래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을 하나 계산할 수 있어요. 오른쪽도 마찬가지야. 얘랑 x좌표 알죠? 얘 x좌표 알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연결해서 요 직각삼각형의 넓이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되죠? 자, 그래서 여기를 먼저 계산해 볼 건데 여기 1번이라 할게요. 여기 2번이라 하고. 자, 그러면 1번의 넓이는 2분의 1에 밑변 길이가 2분의 3이죠. 높이는 9에서 4분의 27을 빼야 돼요. 그럼 얘가 4분의 36이니까 4분의 9가 되죠. 4분의 9. 그러면 넓이가 4, 4, 16분의 27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자, 그 다음 2번. 2분의 1에 밑변의 길이가 3부터 2분의 3까지 2분의 3입니다. 높이는 4분의 27이죠. 계산하시면 16분의 80을 나옵니다. 되셨나요? 자, 두 번째. 이제 남은 영역은 여기 넓이 3번이라 할게요. 그리고 여기 넓이 4번이라 합시다. 3번, 4번만 계산하면 되는데 이건 2차 함수랑 직선으로 둘러싸였기 때문에 넓이 공식이야. 넓이 공식. 자, 그러면 3번. 얘는 6분의 최고차 계수가 아까 마이너스 3이었죠. 그러니까 6분의 3에다가 구간의 길이가 2분의 3부터 0까지 2분의 3의 세제곱이야. 그럼 8분의 27이네. 그죠? 얘가 2분의 1이니까 16분의 27 나옵니다. 16분의 27. 4번. 6분의 역시나 마이너스 3의 절대값. 구간 길이가 3부터 2분의 3까지 똑같네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16분의 27 나옵니다. 해서 얘랑 요거 4개 더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더할 때도 좀 센스 있게 더해보시면 16분의 27이 3개 있습니다. 16분의 27 3개를 더하시게 되면 16분의 27에다가 3을 곱하니까 16분의 80일 되죠. 근데 16분의 81을 2개 더하면 8분의 81이네. 8분의 81이 저기도 있죠. 결론 4분의 8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답형 6번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걸 만족시키는 함수 fx가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을 시킨답니다. 자, x에 대한 방정식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하나하나 항상 이제 문제 복잡해지면 조건을 하나하나 분석하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일단 저 맨 위에 있는 식이 뭐 갑자기 그냥 보면 너무 어이가 없을 건데 22년도였나요? 수능에 한번 나오고 나서 종종 이제 볼 수 있는 형태고 뭐 이번에 수능 특강에도 있었던 것 같아. fx에 대한 2차식이기 때문에 얘가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결국 fx에 대한 설명드린 거고 직접 식을 구할 수 있는 건 여기밖에 없단 말이죠. 자, 그래 놓고 나니까 여기에 있는 이 상수항이 x로 묶었더니 x의 4제곱 빼기 2x제곱 더하기 1이니까 x의 제곱이 뭔 글자니? x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됩니다. 근데 이 fx의 계수가 지금 3차식이죠. 3차식.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제 구할 수가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조금만 건드려 볼게요. x에 요거 합차 공식으로 쪼갠 다음에 지수 법칙을 쓰면
x 더하기 1이 그리고 x 마이너스 1이 두 개씩 이렇게 뽑혀져 나오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 놓고 나니까 요 앞에 있는 거 3개. 지금 요거 x제곱 빼기 1이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x로 나오고요. 요거 2개, x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요거 2개 더하면 어떻게 되죠? fx의 개수가 나오지, 그지? 그러면 fx에다가 마이너스 이거 해서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론,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어디다 써야 돼? 여기다 씁시다. 문제에서 얘기하는 fx,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였든가, 혹은 x제곱 마이너스 1이었든가, 뭐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 fx가 2개 중에 하나란 얘기거든요. 2개 중에 하나, 혹은 그 이상이야. 그래서, 일단 얘네 둘이가 어떤 관계를 가지길래 이런 걸 얘기할까를 고민해보면 되겠죠. 왜냐면, 둘 중에 하나로만 갈 거였으면, 다항함수니까 미분 불가능점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네 둘이 만약에 교점을 가진다면 그 교점에서 갈아타면서 첨점이 생길 거니까 이런 게 생기겠다라는 추측은 할 수 있죠. 그래서 x의 3승 마이너스 x하고 x제곱 마이너스 1이 같대요. 그럼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에 이렇게 쓸까? 좌변을 지금 요거 같은 거잖아요. x에 x 더하기 1에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나요? 인수분해하면. 그러니까 좌변이 x에 x제곱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우변이 x제곱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1로 묶어보니까 x 마이너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네. 근데 여기서 x 마이너스 1이 한 개 더 뽑히네요.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x 더하기 1 그리고 0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뭐 한 거냐? fx가 둘 중 하나인데 이 두 개가 공교롭게도 마이너스 1에서는 그냥 만나고 1에서는 접한대요. 그럼 대충 상황을 생각해 보면 3차 함수 fx 이렇게 가요. 얘가 x축과 만나는 지점이 0하고 마이너스 1하고 1인데 여기 y축이 이렇게 있겠죠. 근데 요 우함수 x제곱 마이너스 1은 여기서 x축도 지나야 되고 여기서도 지나야 돼. 최고차 계수가 양수니까 뭐 대충 요런 식으로 생길 건데 1에서는 접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3차 함수가 차수가 더 높기 때문에 1에서 접하기 전까지는 교점이 요거 두 개 말고는 없는 거니까 1에서 만나기 전까지는 f가 더 위에 있고요. 그리고 나서 접한 이후에는 역시나 다시 3차가 더 올라가게 됩니다. 약간 태극 문양 같죠? 그러면 F라는 애는 일당 조건 가에서 연속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연두색이 돼도 되고 흰색이 돼도 돼. 그러니까 갈아탈 수 있다는 얘기인데 갈아탈 때 막 이런 지점에서 갈아타면 안 돼요. 뭐 요거 타고 오다 갑자기 점프 뛰면 불연속이잖아요. 그지? 그러면 안 되고 기왕 갈아탈 거면 환승구역에서 여기 아니면 여기에서 갈아타야 됩니다. 여기에서. 괜찮죠? 근데 또 생각을 잘 해보시면 조건 나에서 fx가 한 지점에서 미분이 안 돼야 되는데 하나에서만. 근데 여기 접했잖아요. 접했으니까 결국 미분이 안 되려면 여기에서 미분이 안 돼야 돼.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미분이 안 되게 이 fx를 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해 보시면 되는데 편의상 이 마이너스 1하고 1을 기준으로 곡선을 좀 쪼갤게요. 즉 마이너스 1의 왼쪽에서 위에 아래 중에 하나 고를 건데 위에 곡선 A라고 하고 밑에 곡선 B라고 합시다. 괜찮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환승이 없기 때문에 위에 곡선 그냥 C라 하고 밑에 곡선 D 갈아탈 수 없어요. 그 다음에 1에서 이거 할래 정하면 되겠죠. 그럼 생각 만약에 F가 이렇게 진행될 때 A를 타고 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A 그럼 이제 이걸 타고 와. 근데 연두색으로 가면 원래 거 타고 가는 거니까 미분이 가능하잖아요. 그지? 이래버리면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니까 안 돼. 즉 여기서 첨점이 발생해야 되니까 A를 타고 왔으면 C로 가야 됩니다. C. 자, C를 타고 가. 그럼 이제 뭐 여기 접했으니까 애초에 이거 고민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1로 갈지 F로 갈지 마음대로 하시면 된다. 혹은 B로 시작을 했어요. 그럼 B로가 미분이 안 돼야 돼? 밑으로 가. D겠죠. 근데 D에서도 어차피 여기서 미분 불가능 만들어 놨으니까 둘 중 하나. 1로 가거나 F로 가거나. 그러니까 지금 가능한 곡선이 총 4가지가 나옵니다. 4가지. 자, 여기까지가 박스를 읽으면서 해야 됐던 생각들이고, 이제 박스 밑에 보니까, 방정식의 fx는 t의 서로 다른 시그널 개수. 그러니까 이제 fx의 그래프와 y는 t를 그렸을 때, 교점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실수 t가 이것뿐이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t가 이제 2개 있어야 돼. 그러면, 잘 보세요. 만약에 아래쪽을 타고 와. 아래쪽을 타고 가. 여기서는 뭐 얘를 타고 가든 상관이 없죠. 어쨌거나 이 밑에 영역을 타고 넘어가게 되면 생각해보세요. 3점 만나야 된대. 3점. 그러면 뭐 만약에 t가 이렇게 양수로 잡힌다면 하나밖에 안 만나죠. 1을 타든 f를 타든. 요건 이제 관심 밖이야. 이제 밑으로 내려야 돼. 그럼 3점에서 만나? 이런 느낌이겠죠. 1개, 2개, 3개 이렇게. 근데 얘만 있나? 얘도 있어요. 얘도 있어. 얘네만 있나? 더 있죠.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t가 존재해. 근데 2개 뿐이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전부 다 안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럼 결국 요 중에서 결정이 됩니다. 요 중에서. 자, 그러면 이제 위쪽 곡선을 타고 가요. 요렇게 갔다가 요걸 타고 가죠. 요거 타고 가고 아래쪽 타고 갔다가 역시나 이걸 타고 갈지 이거 타고 갈지는 선택이야. 선택인데 잘 보세요. 지금 fx는 t2 그러니까 2점이 일단 존재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3점에서 만나는 거 잘 보세요. 여기 2개니까 안 되죠. 0일 때 1개, 2개, 3개 만나요. 1개, 2개, 3개 만나요. 가능이지, 그지? 조금 더 키워? 1개, 2개, 3개, 4개 나오죠. 안 돼. 극대에서 접할 때 1개, 2개, 너 아니면 너야. 이거는 선택이죠. 둘 중 하나. 좀 안 보이려나? 2개 중에 하나 선택이에요. 이거 되네. 이거 위로 올라가면 2개죠. 3개라고 하면 안 돼. 이거 둘 중 하나 선택하는 거니까. 그러면 T1, T2. 근데 큰 걸 T2라 하자 했으니까 요 위쪽이 T2네. 그 위쪽 직선이 T2라고요. 요거. 그지? 그 합의 최대값을 구해달래요. 최대값. 그러면 실근의 합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데 얘랑 얘는 좌표가 고정되죠. 근데 우리가 1을 선택하냐 F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요걸 선택할지 몰라요. 근데 합이 최대가 되려면 2개는 정해져 있으니까 F 골라야 되겠지. 그죠? F.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뒤로 넘겨서 조금 더 이제 이쁜 그림으로 다시 좀 볼게요. 네, 일부러 안 지우고 가져왔어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A, C, E 혹은 A, C, F 중에 결정이 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얘가 T를 그렸을 때 교점이 3개가 나오는 순간은 지금 빨간 선 색깔 보일지 모르겠는데 한 번, 2번, 3번 그러니까 T1의 값이 0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차피 T2 봐야 되지. 그러니까 T2로 넘어갈 건데 T2로 넘어가면 극대에서 접할 때 자, 요거랑 또 정확하게 그렸는데 겹쳐 보이네. 1번 E랑 만날 때 2번 F랑 만날 때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합을 최대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합을 최대로 하려면 이걸 갖다 버리고 요걸 골라야 된다고요. 요거. 자, 그럼 이제 합을 구할 건데 근을 구해야 되죠. T2. 근데 생각 잘 해봅시다. 지금 이 X절편이 여기가 1이었고 여기 0이었고 여기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근데 이 F 곡선은 얘보다 밑에 있는 곡선이야. 그러니까 출발 자체가 요 X제곱 마이너스 1이었던 2차 함수죠. 근데 여기 있던 A 곡선도 2차 함수에서 왔어요. 그럼 A도 F도 2차 함수 출신인데 그 2차 함수가 우함수란 말이야. 그러면 뭐 여기를 알파라고 한다 치고
여기를 베타라고 한다 친다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무조건 0이 되겠죠. 우함수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건 결국 이 C의 X좌표만 사실 구했으면 됐어요. C의 X좌표만. 괜찮죠? 그러면 이게 3차 함수였잖아요. 그지? 근데 그 3차 함수의 정체가 이거였죠. 얘가 그때 어디서 갔니를 물어보는 거야. 근데 원점이 변곡점이었으니까 1대 루트 3.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되겠고,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정답인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잘 정리해 보시고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